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이 안 하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은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다.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다고 하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낼 때 바로 중국 대사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검찰이 진본이라고 주장한 문서를 배척하고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한국의 사법부도 그 문서가 위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진본이면 간첩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위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밝혀야 될 일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공문서까지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이런 조작을 했느냐 이 문제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할 한국 정부가 또 외교부가 혹은 국정원이 이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전 질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오전에 참석을 안 하셔서 늦게 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심재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 3건의 문서 중에 한 건은 총영사관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건은 총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저희를 통하지 않은 것만큼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3건을 다 안 통하든가 3건을 다 통하든가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될 텐데 왜 2건은 어차피 법원에 제출할 증거인데 2건은 따로 가지고 하고 한 건은 왜 총영사관을 경유했을까요? 그건 저희가 알 수 확인할 없겠죠. 예. 예. 외교부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총영사관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국정원 말하자면 파견하신 그분이 관여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총영사께서 그 국정원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사실관계는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 차원의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중국 대사관이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딱 했을 때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시는 내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요. 이 문서가 왜 위조인지의 근거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도장이 위조된 거예요. 두 번째, 그 출입경 관리국이라고 관리과라고 하는 그 기관 명칭도 틀려요. 지금 그 명칭이 아니에요. 세 번째, 공증이라고 찍는데 공증 도장 찍힌 위치도 틀려요. 도장을 이렇게 찍지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인 문서는. 네 번째, 공식 발급기관이 오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자체도 있습니다만 이 뭐냐면 위조가요 아주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확인할 수 없단 말인가요? 총영사관에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부 저희 지시에 대해서. 그 확인을 지금 오전 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안 알아보셨나요? 총영사관에 전화 안 해보셨나요? 오전에 예? 전문 지시란 걸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외교부가 그걸 밝혀야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특별검사가 동원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검찰이 관여됐고 검찰은 지금도 계속 외교부를 통해서 이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 외교부는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났는데. 그래서 이건 특별검사가
검사가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부도 못하는 거니까. 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증거까지 조작하냐. 예? 아주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제만 되면 국정원이야 아주. 예?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선거에 관여해서 댓글 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간첩 조작하려고 문서까지 위조를 해. 외교부만 곤란하게. 제가 외교부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인상은 쓰고 있지만. 오해 푸세요. 근데 이런 자세로 국정원 조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초영사관에서 담당 직원한테 권할권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야당에서 외교부가 밝히기 곤란하시면 저희가 반드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공문서까지 위조를 해. 그것도 하려면 좀 잘 위조하든가. 예? 세상에 4건 5건이 다 틀려. 이렇게 실력이 모자라나? 스파이 드라마도 안 보나? 아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외교부에서도 한번 공식적으로는 못해도 꼭 확인하시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더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집트 테러 사건 묻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보니까 그쪽 테러 집단이 발표했던데 이집트 정부와의 경제전쟁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이게 한국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고 테러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동양이라는 것을 알고 테러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관광객이라는 건 알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인지 동양 아시아 국가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했을 거고요. 외모가 있으니까. 글쎄요.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인을 특정해서 테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 이집트 수사당국에서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선교사 중에 일부가 납치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네. 한국인 관광객이 탄 버스가 이렇게 폭탄 테러 당한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이게 엄중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테러의 목적이 말하자면 한국 관광객인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도 테러의 대상이 됐다. 그 지역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 결과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이것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목적성 테러라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납치된 그런 사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더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실제 한국인을 겨냥한 것인지, 겨냥했다면 이 테러 집단이 왜 한국을 특별히 특정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그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네. 한국 정부는 이 폭탄 테러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것만이 능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행경보 제3단계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 말씀은요. 네. 사고가 많이 빈번한 지역을 피해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예방책이고요. 네. 이렇게 테러에 당하면 미국은 보복 공격을 하잖아요. 한국인을 특정해서 겨냥한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 액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수사 결과를 먼저 파악한 후에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테러 집단을 공격하자 주장한 것은 아니라 그 정도의 이 판단까지 상정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해적질을 당하면 군부대를 파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혹시라도 시나이반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표적이 될 수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또 강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건데 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역시 테러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은데 위험지역이라는 것이 사고가 난 다음에야 위험지역이지 항상 잠재적 위험지역까지도 못다는 이야기가 어려운데 특히 이런 그 대개 우리 여행객들이 일반 관광지는 되게 안전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게 되게 이렇게 이 선교나 혹은 그 순례지인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여행지를 관리하는 게 좋겠는지 혹시 대안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외통위 의원님들 몇 분들께 보고 드리고
그 회의장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어저께 바로 선교단체하고 교회 측에 공문을 돌려서 좀 더 위험성을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어 보충 질의를 하면서 얘기해야 할 텐데요. 제가 볼 땐 여행, 특히 이제 이게 패키지 여행 아닙니까? 네. 패키지 여행의 경우는 사실상 사전에 목적지를 다 확정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여행하고 달라서 네. 이게 여행사하고라도 제대로 좀 연결이 되면 네. 그 지역에 예전에 보니까 여행사가 어디 여행하는지 잘 모른다,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출발 단계에서 네. 파악을 해야지 현지 대사관이 어떤 여행객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패키지 여행 모객 집단들, 여행사들하고 네. 이런 특히 위험 지역 갈 때는 사전 신고제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여행 업체를 상대로 한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집트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여행업체, 이집트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각별히 주의를 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진 거에 비추어서 여행 자유와 또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의 문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좀 위험성 쪽에 더 방점이 찍힌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행사나 외교부는 그 지역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알고 있지만 네. 순수한 이유로 그냥 순례 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네.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고 가셔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출발 단계에서부터 거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순례지라도 좀 안전한 데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밍폰을 갖고 계신 분은 다 문자가 발송이 돼서요. 알게 돼 있는데 그런 로밍폰을 쓰지 않는 분은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홈페이지도 알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수단을 다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차제의 이 여행은 되게 모객 단계에서 여행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네. 어려우시겠지만 네. 이제 이번 일은 심상치 않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이런 사례가 하나의 전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네. 야 우리도 한국 관광객, 동양 관광객 한번 테러하자 이렇게 한번 생기면 모방 범죄가 생기듯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걱정 때문에 네. 전체적인 한국 관광지의 순례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바꿔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지적하겠습니다. 예, 우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